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은 대륙이고요. 호흡이 굉장히 긴 문화입니다. 미국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2022년 중간선거 참패 전망 혹은 바이든 진영의 위기만으로 저런 극단적인 선택한다? 아닙니다.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건 추정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될 만한 흐름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매우 냉정한 현실 지정학, real geopolitics, 매우 냉정한 현실 지정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 그룹이 있다. 정보개통과 국무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몇 군데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소는 제가 이제 짐작하는 연구소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 이번에 러시아가 교만하도록 만들고, 이거 우크라 쳐들어가면 저거 먹어버리고 내가 슬라브 제국을 되살려낼 수 있다라고 망상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러시아를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러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침공하도록 만들고, 이게 유도된 거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간에서 그 이상할 정도로 맥없이 철수해서 굉장히 미국이 바보같이 보이는 모습, 무력하게 보이는 모습마저도 러시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유도하기 위한 캐모플라지였다면 어떡할 거냐. 지금 우크라가 지금 이제 그 러시아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잖아요. 이게 마스터 플랜이었다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이제 그 음모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단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선러후 중입니다. 러시아 먼저 제압을 하고 중국을 러시아랑 묶어서 같이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NATO Strategy Concept, 나토 전략 문건이라는 데서 저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질서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문건이. 그렇게 해놓고 드디어는 중국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먼저 함정에 완전히 빠뜨려서 거의 반 무너뜨릴 정도로 완전히 날개 분질러드리고 뼈 자근자근 부러지도록 만들어 놓고, 중국 너희도 같은 놈들 아니야 해놓고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해버리는 그런 패키지 아니냐. 그런 무시무시한 아주 냉혹할 정도로 냉정한 real geopolitics, 현실주의적 지정학 구도를, 전략을 생각해내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집단에 대한 이름을 제가 반응형 글로벌 리더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Reactive Global Leader. 이거 왜 반응형이냐면, 만약에 저런 집단이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일이 저 집단의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정치 문화나 심리가 무르익고 각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징검다리나 이 모티브들을 쫙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 루트로 끌어들여서 우크라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각성을 해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정무적인, 정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바뀌어서 인간의 심리가 각성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응형이라는 얘기는 패시브하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이다. 기다린다. 이게 네오콘은 그게 아니거든. 살필 거 없다. 이거 탱크 밀고 들어가고 저기 뭐 합동 직격탄으로 때리고 순항 미사일로 때리고 그 다음에 평정한 다음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현대적 국가를 세우면 현지인은 따라와. 그게 네오콘 발상이에요. 그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2003년에 주업했을 때 그거예요. 네오콘은. 근데 제대로 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응형 글로벌 리더 그룹은.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 현지 사람들의 심리와 정치 심리의 변화 과정,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 정치 심리의 변화 과정을. 그래서 반응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월스트리트와 기업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죠. 아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결정하니까 그냥 그 러시아에 있던 다국적 기업이 한꺼번에 쫙 방을 빼? 거의 한날 한시에? 저는 그 스피드와 그 일사불란함을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농락했잖아요. 그때 농락했을 때에 일론 머스크가 내세웠던 그게 뭐죠?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나는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트위터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충분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위터의 기본적인 신뢰성과 도덕성을 작사를 내면서 돈 가지고 흔드는 척 하다가 야 너희 말이야 사용자 기반 너희 뭐 90%인가가 뭐 실사용자라 그러는데 접속자 기준 한번 그거 어떻게 됐나 내놔봐. 근거 못 내놓으니까 내가 불렀던 가격은 너희가 내놓은 그 보고서에 의해서 가치평가해서 내놓은 가격이야. 근데 그거 너 못 내놓으면 나 인수 못하겠어 하고 팔짱 껴버린 거 아니에요. 가격 올랐다가 그 전보다 더 떨어졌죠. 완전 농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농락의 명분이 표현의 자유였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크라가 위기로 치닫자 1월, 2월에 미 국방부랑 일론 머스크가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쟤들 분명히 전쟁 치고 들어오면은 인터넷 끊고 해킹하고 통신 마비시키니까 내가 지금 그 위성을 전부 그 위성 중계 그거 한 10,000개쯤 올려놨잖아요. 그걸 전부 우크라 궤도 쪽으로 모을 테니까 그쪽으로 여기 스탈링크 그 위성 접시 안테나 그거 국방부가 내가 찍어줄 테니까 사서 뿌리세요. 그래서 그때 10만 개인가를 뿌려놨어요. 그것 때문에 통신이 끊기지 않고 현장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부터 정보 받아서. 정보 채널이 돼 있으니까 현장 부대까지. 단지 그걸 뿌릴 때의 문제가 전원에 꼽게 돼 있던가 그런데 그걸 나중에 배터리용으로 바꿨죠. 전기가 끊기니까. 네. 그래서 저런 거죠. 그러면 저런 일들이 그냥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뿐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펀드 회사가 어디냐? 블랙락이에요. 저 사람 기침만 해도 월스트리트가 흔들립니다. 레리 핑크 회장이. 그 레리 핑크 이때까지 ESG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ESG 그러니까 environment 그러니까 기후 변화 내세우면서 석유나 뭐 가스 떼지 말자는 거. 그다음에 ESG 그러니까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라고 내세우면서 주로 이제 기업이나 정부가 포용성이란 이름 아래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다 해체하고 뭐 젠더에 대한 거든 뭐에 대한 건 다 동등하게 인정하는 절대적 상대주의로 가는 것. 그걸 S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저것을 이제 들여다가 우리나라 현지에서 이제 소매 장사하면서 떠들고 있는 게 최태원이가 제일 많이 그럴걸요. 그쪽에 SK가 좀 이상해 아무튼 거기. 그 다음에 이제 G는 governance죠. 저건 기업 지배 구조죠. 그래서 뭐 사회이사에 막 뭐 이상한 민노총 출신 같은 사람들, 뭐 이상한 환경운동 출신 같은 사람들 잔뜩 끌어넣어라 이거예요. 아니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오지도 않거냐 오거나 가거나 아무 문제가 없죠. 돈 장사는 냉정하게 계산해서 딱 성과급으로 나눈다니까. 하지만 조직이 항상성을 가지고 한 식구같이 돌아가야 되는 장치산업 제조업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G를 얘기하는 순간 너희는 망해라 이 소리야. 난 SK가 배터리 회사 하이닉스에 저 G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ESG의 세계 최고의 전도사가 레리 핑크였어요. 레리 핑크가 저걸 하니까 저기 정부들도 막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도. 그때 오스트레일리아 정치가가 한탄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저걸 안 가면 정부가 국채 발행하고 돈 조달하는데 문제 생긴다 이거요. 터널 하나 뚫으려고 월스트리트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펀드 회사랑 얘기를 하는데 펀드 회사가 야, 정부가 왜 ESG 잘 표방 안 하세요? 그거 해주시면 저희가 돈 들이기가 좀 더 편한데 뭐 이런 말로 자꾸 압력을 주니까 안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버려버렸다고. 한 두어 달 전에.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공화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장해왔던 악마 내러티브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저런 변화들을 보면서 야, 뭔가가 지금 물밑에서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핵에 반응형 글로벌 리더 그룹 RGL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서 그게 변화의 핵이 아니냐, 그것이 저의 추정이에요. 이게 이제 요번에 바이든 진영이 민주당 쪽이 마랄라고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자살성 초강수를 쓰게 된 배경이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 그룹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소설일 수 있습니다. 상상 혹은 현실인데요. 저는 지금 미국을 볼 때 세 개의 진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 바이든 민주당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안 돼요. 트럼프는 특히 이제 2020년까지가 중요하고 지금 이제 좌경 민주당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룹은 뭐냐? 저기 나왔듯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자, 트럼프 쪽부터 한번 보죠. 트럼프 쪽 보면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글로벌 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유, 가스에 대해서, 공화국에 대해서, 무한젠더에 대해서 7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트럼프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반중해서 관세에서 버르장머리 잡겠다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 석유가스를 공급 과잉으로 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수수는 무조건 중국에만 포커스 맞추면 돼. 그다음 글로벌 구상은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적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암시를 계속해요, 사실 트럼프가. 그 한국 말이야. 그거 뭐 자기 튼튼한 나라인데 자기가 자기 지켜야지. 왜 주한미군을 가서 지켜줘? 이런 식이죠. 사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려고 오기도 했지만 이거 한국이라는 데가 그냥 한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란 거니까 당신이 중국이랑 지금 대립한다며 중국에 대해서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어디 가서 지킬래? 라고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당신은 지정학 군사 그런 건 고민 안 해? 그런 고민 안 하는 척하면서 막 말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립주의 성향이라고요, 이게.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반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퓰리즘, 위대한 파퓰리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전 파퓰리즘이 위대한 파퓰리즘이 있고 사악한 파퓰리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그건 위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에 대해서 또 트럼프는 강화하는 입장이죠. 미국을 강화하자. 애국을 내세워야 된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나라를 깊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트럼프가 2017년 9월 유엔 연설의 문장이었죠. 그 다음 무한젠더. 이것도 마음에 들죠. 결사 반대하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오늘 내가 여자같이 느꼈으니까 오늘은 여자고 내일은 남자같이 느꼈으니까 내일은 남자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트럼프는 저런 성향이에요. 그럼 바이든이 대표하는 좌경 민주당은 좀 제껴놓고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반중이에요. 확실히 반중인데 반중을 관세만 갖고 하냐는 거지. 아니다. 이거 지정학적으로 포위해갖고 군사적으로 딱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석유가스 과잉 생산해서 러시아 순치해? 언제까지 하려고? 그거 못하는 거야. 함정 파갖고 끌어들여. 그 함정의 이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그래서 박살낸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순은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먼저 침몰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중국 손봐야 된다. 선더후중이에요. 수순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 구상이 트럼프는 그냥 고립주의인데 이건 그게 아니죠. 현지의 각국의 그 문제가 되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사람들의 정치적 문화와 정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예민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글로벌 질서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냉혹할 정도의 냉정한, 말하자면 그 레알이라 그러면 리얼이거든요. 냉정한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적 그런 냉정한 지정학적 그 구상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페트로는 오히려 이쪽은 감산을 해라. 트럼프처럼 궁극 과잉하지 말고. 감산하면 이때까지 저 푸틴 전쟁 벌인 거 보면 항상 유가가 저기 피크 쳤을 때 전쟁 벌여요. 쟤는 2008년도 그랬고 2014년도 그랬고.
감산하면 유가 뛸 거 아니야. 그럼 미국 민중이 고생한다고. 그럼 좀 고생해도 돼. 유가 뛰면 제가 간땡에 부어갖고 아프간 같은 데서 미국이 맥없이 물러나는 모습까지 보고 그러면 간땡에 부어서 저 분명히 전쟁 일으켜. 확률 90% 이상이야. 저는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강화해요. 미국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무한젠도 급하지 않아. 우리가 말할 거 아니야. 그거 당신들이 알아서 해. 표명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바이든이 희한한 거예요. 저 바이든 좌경 민주당의 가운데 부분은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을 그냥 따온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건 어디서부터 달라지냐? 공화국에 대한 입장이에요. 좌경 민주당은 국경도 관리하지 마세요. 역사, 미국 역사 이때까지 가르친 거 다 개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그런 사람 동상 받들어서 그럴 거 아니야. 목에 밧줄 걸어서 끌어내리세요. 컬럼버스 목에 밧줄 걸어서 끌어내리세요. 참고로요. 미국에 가면 컬럼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굉장히 많죠. 대학도 아주 유수한 대학,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죠. 저기 뉴욕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런 역사 해석으로 가면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교명을 바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학교 이름 바꾼 데들이 있잖아요. 저 역사 전복하는 애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을 약화 해체하는 흐름이에요, 저게. 무한젠더 떠들고. 그 다음에 무한젠더는 결사 옹호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바이든 진영이 좌경 민주당이 저 지정학적 구도, 저게 다 지정학 구도랑 에너지 구도잖아요, 지금. 중국, 러시아, 수순, 글로벌 구상, 페트로, 지정학과 에너지 구도에서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같이 엎어서 가고 있는 거, 올라타서. 치매 할아버지랑 그 할아버지를 만들어낸 흉악한 자들이 무슨 놈의 머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올라타서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나가지고 그 트럼피즘 마가 흐름을 뒤에 업은 그런 정치인들이 대거 미 연방 하원원에 당선되고 상원에도 상당수 들어오고 주지사나 주 검찰총장 이런 사람으로 다 깔렸어.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체질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들이 2020년까지의 그런 트럼피즘, 다시 말하면 야, 석유 왕창 증산해. 그래가지고 다시 유가를 30달러까지 떨어뜨려. 20달러 때까지 떨어뜨려. 쉐리 망해? 망하라 그래. 엑슨모빌 망해? 망하라 그래. 그렇게 갈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은 이 사람들이 야, 그거 러시아랑 우리가 그런 전쟁할 거 있냐? 우크라이나 죽든 살든 상관없어. 그거 빨리 전쟁 끝내. 빨리 끝내고 그거 그냥 소모전에서 빨리 끝내. 그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그리고 중국 이러겠냐고요. 관세만 좀 하지. 야, 중국 거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마. 이러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한번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당선 자체는 순진한 마가 트럼피즘의 그 아우라를 그 힘으로 당선이 됐지만 빠찌를 다는 순간, 주지사가 된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극도로 존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미 지금도 벌써 지금 8월 초인데 우크라이나 완전 판세가 정리되고 있잖아요. 이미 8월 초인데. 그러니까 11월쯤 되면 완전히 판세 정리되는 상황이어서 전쟁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럼 한 건 한 거거든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한 건 한 거예요. 러시아가 날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중국을 지정학적 포위로 딱 대결 구도 가는 거랑 러시아가 날개가 안 부러진 상태에서 가는 거랑은 완전히 게임이 다르잖아요. 저 친구들이 맞아.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 반중이라는 물꼬를 트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정치 문화의 혁신이라는 물꼬를 트고 그건 좋았지만 너무 그림이 단순했던 거야.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라고
마가 트럼피즘의 영향을 받고 그 에너지에 올라타서 당선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태반은.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 본인도. 돌이켜보니까 저때 그런 흐름을 내가 잘 식별하고 그때 걔들이랑 손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트럼프 본인도. 영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트럼피즘 마가와 결합할 가능성이 51%쯤 된다고 봅니다. 51%.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사용 없이 수습이 되고 러시아의 침몰이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무시무시한 지정학적 압박이 계속 강화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트럼프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정치인들, 공화당 트럼피즘 민초도 고립주의적 그 성향을 극복하고 그런 성향이 내재돼 있다고 거기. 어쩌면 이미 태반 극복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트럼프 본인도 바뀌었을지 몰라요. 이 경우 트럼피즘 마가 흐름하고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사이에 변칙법적 통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좌경 민주당은 패배되는 게 아니라 강제 폐업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이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저런 꼴로 자리를 잡은 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린든 B 존슨 때입니다. 린든 B 존슨 때 그 흑인 그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지 뭐 그 개혁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 많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말이야 100년 동안 죄송합니다. 깜짜예요. 그때 그 NIGGER 요새는 그거 발음도 못하게 하죠, 미국서. 혹시 그 제 발음했다가 유튜브에서 잘릴까봐 지금. 앞으로 저 NIGGER 말이야. 걔들은 우리 민주당 100년 찍어. 그 구도예요. 그 1960년대 초반에 린든 B 존슨이 만들어냈던 그 구도예요. 60년대 중반에. LBJ가 만들어냈던.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점점 더 악화돼 갖고 좌경 민주당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뒤에 누가 있냐면은 월스트리트 등 메인스트림이 있다고요. 같이 움직인다고. 아까 제가 레리 핑크 이름 말씀 거론했잖아요. 일론 머스크 말씀 거론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 국방부랑 머리 맞대고서 10만 개 스탈링크를 급속 그 위성 안테나를 급속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핵심들이 너는 책임을 못 면할 거야 라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를. 저 뒤에 같이 있다고 본다고요. 저는. 그래서 저게 한 무더기라고 봐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하고 월스트리트 등 메인스트림이. 이 트럼피즘 마가 민초 파퓰리즘 그것과 결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이 서로 간담상조를 시작한다.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선더 후중이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반중이고 러시아는 석유 왕창 생산해가지고 무력화시켜버려. 석유가스 왕창 생산해서 그거냐 이 차이예요. 그거 외에는 거의 같아 사실은 맥이. 미국 강화하자는 입장도 같고. 그래서 저는 둘이 어쩌면 합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51%의 확률로. 물론 이때 전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RGL, Reactive Global Leadership,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그룹이 존재한다. 그런 인맥이나 그런 흐름이. 그리고 그 흐름이 월스트리트라든지 그런 그 메인스트림과 같이 결합해 있다. 특히 돈 다루는 쪽하고. 그 흐름이. 당연히 결합해 있겠죠. 그리고 페트로 카르텔, 쉘, 엑슨모빌 이런 데랑 결합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피즘 마가 쪽에서는 석유가 한 배럴당 $60, 거기까지는 오케이. 60, 그 정도는 해야지. 트럼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낮아져서 갑자기 우리 석유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걱정했다. 그러고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 배럴당 $60, $70 괜찮죠. 100몇십 불 지금 건 너무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파인 튜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조절이 양쪽 진영이 이제 양쪽 흐름이 이제 합이 맞으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그런 컨센서스가. 이쪽 진영이 존재한다고 할 때, RGL이 존재한다고 할 때, 저는 존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근에 펼쳐진 일도 저런 그룹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일이 그렇게 일관되게 급속하게 안 펼쳐졌을 거다.